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던 교외선이 재운행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량 공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운행 열차만 결정되면 20년 동안 멈춰있던 교외선이 의정부와 양주시, 고양시를 오가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교외선 운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교외선 운행 재개에 필요한 시설 개량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전 노선에 걸쳐 시설 개량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설 개량 공사에는 국비 49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운행 역사는 의정부시 의정부역, 양주시 일영, 장흥, 송추 등 6개 역입니다. 하지만 아직 운행 재개에 따른 기관차 선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디젤 동차를 교외선 구간에 투입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잔존 수명 평가 용역을 한 결과 추가로 사용 가능한 잔여 수명이 1.45년밖에 나오지 않아 그 대안으로 현재 보유 중인 디젤 기관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젤 기관차 운영 여부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국토부와 가능성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며 여기에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 차량 운행 문제는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디젤 동차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잔존 수명 문제로 이제 사용이 어려워졌고요. 현재는 디젤 기관차 사용을 위해서 철도 차량 운전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외선은 지난 1963년 개통돼 경기 북부 지역 외곽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돼 왔으나 지난 2004년 한국철도공사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운행이 시작되면 의정부시와 양주시, 고양시에서 각 구간에 따른 운영 손실금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양주시, 고양시가 같이 협의해서 그 교외선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분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얼마나 의정부시가 분담하게 될지 협의하게 됩니다. 교외선 운영 자체는 코레일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운행에 따른 이제 수입과 지출을 이제 정산해서 운영 손실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의정부시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부담하게 됩니다. 교외선이 계획대로 2024년 운행되면 중단된 지 20년 만에 운행되는 겁니다. MZ 세대들에게 일영역은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대학생이었던 분들에게는 일영, 장흥, 송수 지역으로 MT를 가는 추억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이 열차가 20년 만에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12일 김성환 의원은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을 수도권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범주에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묶여 있는데요. 지난 2021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의 연천, 가평, 강화, 옹진군 등 4곳도 현행법상 같은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상황은 비수도권 낙후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특히 연천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지역 낙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더해 수도권 규제라는 2중, 3중의 고통을 받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객실 내부에 있던 투숙객 등 28명이 대피했습니다. 지난 12일 밤 10시 20분쯤 의정부동에 있는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객실 벽면 일부와 기자재 등이 불에 탔고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청년 비전센터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어떤 즐거움들이 가득 차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포천시 청년정책팀의 한정희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청년정책팀장 한정희입니다. 예, 먼저 유휴공간 재생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천 청년 비전센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포천 청년 비전센터는 포천시와 개성인삼 농협과의 20년 무상임대 상생 협약을 맺고 경기도와 포천시 의회의 지원으로 인삼 제조 공장으로 사용되다 현재 미사용 중인 오래된 건물을 포천시에서 리모델링을 하여 금년 1월 말에 포천 청년 비전센터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2층에 위치한 청년센터는 관내 청년들을 위해 조성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청년이라면 자유롭게 오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층에는 포천시 농업재단이 입주해 있으며 3, 4층에 위치한 미디어 센터는 영상, 라디오 스튜디오, 미디어 편집실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지원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전시관으로 사용되는 1층을 청년 창업 지원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초기 창업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 유휴 공간에 포천 청년 음악 창작소를 조성하여 일반 시민 및 청년 음악인들에게 음악 교육, 연습실, 전문 녹음 인프라 제공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 창업 청년들을 위한 공간부터 취미, 또 업무, 음악 작업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반길 듯한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요. 실제로 청년들도 이러한 공간을 필요로 했기에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진행 예정인 원데이 클래스, 취창업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등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이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도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포천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네, 포천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경기 공유 서비스를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대관 절차는 청년센터와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센터와 하반기에 조성될 음악창작소는 청년은 물론이고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으니 이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달에 운영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취미 탐색 프로그램과 청년 창업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년센터 명칭 공모전도 개최를 하고 창업 사무 공간도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센터 역시 시설 장비 교육 과정, 영상 제작 입문 및 전문 과정, 찾아가는 미디어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청년정책팀 한정희 팀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워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의 사무실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뜻하는데요. 네,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워케이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고 숙박까지 지원하며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핑이 취미인 항해사 노충규 씨. 회사는 여수에 있지만 한 달에 2~3번 부산에 머뭅니다.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 본사와 원격으로 소통하며 일하고 쉴 때는 좋아하는 서핑을 합니다.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부산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도시인데다가 그리고 바다랑 이런 자연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연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직장인을 붙잡기 위해 부산시는 워케이션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부산역 근처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에는 창밖에 바다가 펼쳐진 업무 공간과 화상 회의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부산에 오는 기업과 직장인들은 업무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에서 숙박비 일부와 관광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 거점센터 시작부터 기업 25곳이 예약했습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부산시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위성센터 10곳을 만들고 시 전역에 파트너 센터를 구축할 계획. 여기에 해운대구 등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에 특화된 워케이션 상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호텔과 관광업체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사실 뭐 잠만 자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변 관광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워케이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상권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이 지역에 불러올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의정부시가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 입증 책임제를 추진합니다. 규제 입증 책임제는 주민과 기업 등 민간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의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인데요. 특히 의정부시는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선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